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1일에 두어졌던 국수산맥 본선 4강 안성준 구단과 변상희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싸움 자체를 즐기면서 두는 기사들인데 두 선수의 4강전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안성준 구단이 백이고 변상희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초반은 양소목 그리고 안성준 구단은 두텁게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자, 날일자로 굳히는 수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백의 선택은 실전처럼 날일자 아니면은 한 칸 높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요즘은 다시 이제 좀 그 역사도 반복된다는 듯이 이제 바둑의 그런 수들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전에는 4칸 벌리는 게 무난했다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붙이는 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렇게 뭐 붙여가는 수들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요즘은 다시 그냥 벌려두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종종 4칸 벌림까지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안성준 구단 날일자로 걸쳐가자 붙이고 뛰고 아래쪽으로 벌렸어요. 자, 이 수로는 당연히 4선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그 두는 사람에 따라서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선으로 두면은 3선에 다가오는 수가 조금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3선에 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활용을 당하면서 흑의 모양을 키워가는 뒷맛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시나 이곳을 다가왔을 때 나중에 들어가는 맛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뭐 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 사람의 취향을 타는 지킴, 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걸쳐가자 붙이고 늘 때 한 칸 뛰어가고 흑도 3칸 벌려두면서 무난한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안성준 구단 바로 어깨 짚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눌러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수로는 뭐 백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굳히는 수도 당연히 좋고요. 아니면은 뭐 뛰어가면서 무난하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 어깨 짚음의 의도는 밀어 올린다면 날일자 정도로 흑의 좌변을 깨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길 밀면은 한 칸 뛰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흑을 3선으로 눌러두면서 흑의 모양을 좌변 쪽으로 편향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활용들을 다 해버리고 이렇게 굳혀버린다면 전체적으로 흑의 좌변 쪽 집 모양에 비해서 이 백의 돌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성준 구단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수고요. 자, 변상희 구단도 다가가자 이곳을 붙이고 자, 하나 들여다보고 젖히는데 이 수로는 뭐 물론 그냥 뻗더라도 무방한 수예요. 그냥 뻗으면 백도 뭐 젖혀 이어서 지킬 때 흑도 나중에 날일자 정도로 덮어 씌우는 게 좋고요. 아니면 요 정도로만 해주고 이렇게 걸쳐간다면 다시 한번 하변 쪽에서 흑의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느는 수도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변상희 구단 또 실리에 예민한 기사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젖히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지금 축 관계도 보시면은 축이 안 됩니다. 여기 돌에 딱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은 백의 귀 모양을 다 뺏겼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흑이 두어갈 수가 없겠죠. 요 한 점 잡은 것과 이 귀 쪽을 다 뺏긴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도 그냥 이렇게 손을 빼고 두는 게 무난하고 안성준 구단 이제 좌상 쪽 흑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고 호구 치면서 정리를 하면서 좌변 쪽에 이제 흑 모양을 다 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입구자로 물어보자 백도 넘겨줄 수는 없겠죠. 이 자리를 입구자로 지켜주고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한 칸 뛰어두면서 변상희 구단도 이제 힘을 비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물론 안 뛰어둬도 되겠지만 안 뛰어두게 된다면 지금 백이 좌변 쪽에 입구자 한 수가 젖히고 막을 때 이런 자리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흑이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흑이 돌에
네, 조금 쌈짓뜨고 어떻게 어찌저찌 사는 모양이 돼서는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어 막히게 되면. 그래서 변상일 구단도 두텁게 좌장 쪽을 한 칸 띄워두면서 이 좌변 쪽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냥 빠져나가는 게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내 초일류 기사들이 아니겠죠. 안성준 구단의 랭킹도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10위권 내를 유지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기사예요. 자, 그냥 빠져나가기 전에 응수타진 한번 던져보고요. 자, 이곳을 젖히고 붙일 때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변상일 구단의 응수타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곳 3-3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이 수는 뚫리면은 끊어 잡으면서 귀 쪽의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요 변에는 백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귀가 엄청나게 큽니다. 백의 집이 흑의 집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끊어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단수치고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두텁게 좌변 쪽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길 두면은 이제 흑이 쥐어가는 순간 좌변 쪽 106점의 생사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백이 이어주자 맞고 단수치고 때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외길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안성준 구단이 그냥 좌귀 쪽을 차단하면서 안형을 취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축이 좋기 때문에 여길 끊어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끊었을 때 흑이 만약에 이 세 점을 버리고 좌쪽을 이으면 백도 뭐 젖히고 밀어가면서 이 돌 자체가 잡힐 위험은 없겠죠. 그리고 흑돌들도 상대적으로 약한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봐져 있다고 본다면은 흑과 백 서로 누가 곤마인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여기를 끊어가는 게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성준 구단 일단은 만족을 하고 좌변 쪽을 깼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일단 좌쪽 집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근거까지 확보하는 그런 자리를 두었고요. 자, 하나 찔러두고 다시 한번 지킬 때 이제는 백도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자, 붙이고 젖히면서 이런 그 기본 행마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 거는 흑이 나중에 뭐 이렇게 무식하게라도 끊어온다면은 물론 지금 당장 흑이 이렇게 두진 않겠지만 이런 뒷맛을 가지고 둘 필요는 없어요. 약한 돌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나가는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치면은 맞고 둘 때 단수 쳐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은 흑이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백도 튼튼한 형태고요. 그렇다고 흑이 패를 들어가자니 이 패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상용하는 패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흑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흑도 늘고 밀어올릴 때 여기를 붙여갑니다. 자, 이 수는 두 점머리가 아프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때려내는 게 선수라면은 흑도 젖혀가면서 자연스럽게 붙여간 돌과 연결을 해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백이 두 점머리 젖힐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백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때 이 자리를 걸쳐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확실히 두 선수의 기풍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좌변부터 이어진 전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곳을 걸쳐간 순간 인공지능은 지금 흑이 한 집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안성준 구단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집을 선호하고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사라면 뭐 지키고 흑이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잡으면 흑의 집이 생각보다 이 변 쪽에서 집은 큰 집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것 같기도 한데 안성준 구단 다시 한번 고를 외칩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흑이 여길 뛰면은 젖히면서 이 흑돌들을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전처럼 두면은 한 번 더 뛰어가면서 어쨌든 흑돌들을 분단시켜 놓으면서 주도권을 쥐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흑이 양걸침을 하는데 이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흑 입장에서는 여길 뛰쳐나가면서 좀 싸움 자체를 이어가는 게 서로 간에 좀 더 효율적인, 흑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수가 안성준 구단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수를 준비했는데 변상일 구단의 생각은 아마 이곳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3-3을 들어가서 파먹고 뭐
여길 뻗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우변 쪽에 집을 지으면은 여전히 흙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백의 집도 크지만 흙의 집도 굉장히 크게 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 변화에서 백이 만약에 여길 막으면은 이거는 백이 한 칸 띄워준 돌의 의미가 좀 퇴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를 생각했을 것 같지만 안성준 구단 굉장히 신선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곳을 눈목자로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 눈목자는 거의 보지 못한 수 같아요. 보통은 뭐 날일자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예전에 좀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런 진행이 조금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뭐 변화가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이 눈목자 자체는 저도 처음 보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성준 구단이 이제 저 흑백바둑 저랑 나이도 같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연구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준 구단하고 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때도 굉장히 전투적이면서 조금 신선한 수를 두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기풍 자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초일류 기사가 됐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창의적인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수를 당하자 변상의 구단이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은 귀에서 집을 차지하고 흑은 양쪽 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 변화 자체는 흑이 조금 어려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상일 구단도 일단 눈에 보이는 붙이는 수를 두어가는데요. 붙이자 젖히고 이렇게 뚫어갑니다. 어쨌든 안성준 구단의 의도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집을 확보하고 흑도 빵따냄을 해서 인공지능의 판단은 부분적으로 백이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실전 심리상 백의 집을 이렇게 크게 두텁게 주었다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른 곳을 주면 이곳을 젖히는 순간 이 흑돌 두 점이 위태롭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안성준 구단이 확실히 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곳을 뛰어가는데 이 수가 살짝 조금 성급했어요. 이 수로는 일단은 여기를 지켜두는 게 좋았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길 젖히면 이 흑 세 점이 좀 살기가 쉽지가 않은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두었다면 좀 미세하나마 흙이 약간이나마 좋은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상일 구단의 뛰어간 수는 백이 지켜준다면 당연히 집으로 엄청난 득이에요. 왜냐하면은 백이 젖히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집 차이로 한 4집 정도 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는 이제 백이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찝고 먹여쳐서 패를 하더라도 지금 이만한 패감이 없어요. 생각보다 가치가 작아 보이지만 패를 지게 된다면 이 2점까지 끊기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성급한 수가 되면서 안성준 구단이 두텁게 이어주고 이 중앙 쪽으로 돌이 하나 끊어두고 중앙 쪽으로 돌이 오는 순간 이제는 미세하나마 백이 역전에 성공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상변 쪽을 지켜줄 때 이곳 노려왔던 하변 쪽을 젖혀가게 돼서는 확실히 이 하변 쪽 돌들이 좌하부터 우하까지 백의 집이 다 돼버린다면 거의 60집에 가까운 집이 되기 때문에 흑의 집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상일 구단도 일단 눈에 보이는 실리를 차지하면서 부랴부랴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오늘 이 바둑을 둘 때 안성준 구단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자, 이곳을 붙일 때 두텁게 막아두고요. 젖혀올 때 끊는 거는 당연히 백의 무리겠죠. 그래서 중앙 쪽으로 나가자 밀고 이곳을 나가고요. 자, 이렇게 차렷하면서 백도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를 두어가는데 이 수도 약간의 방향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변상일 구단이 지금 이 우하부터 상변 쪽에서 약간씩 손해를 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집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백이 한두 집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는 이제 백돌의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방향이 여기가 맞았어요. 이쪽을 두면서 백이 안에서 살자고 하면 그냥 살려줘 버리고요. 어떻게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흙이 우변 쪽을 두었다면은 이거는 안에서 살아도 백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돌의 방향을 이 중앙 쪽으로 조금 몰아가면서
흙의 집도 챙기고 확실하게 살아둔 다음에 우변 쪽 또는 하변 쪽에 살아가는 수를 결행을 했다면은 이것도 역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종반전이 될 뻔했는데 변상일 구단의 차렷한 수가 대악수가 되고요. 자, 이 수가 왜 악수가 되냐면 여전히 이 패 맛은 남아있지만 안성준 구단 먼저 끊어서 응수를 물어본 게 좋았어요. 자, 여기를 끊었을 때 뒤로 받는 거는 2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패 맛도 없어지고 백이 확실하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이 이길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백 입장에서는 여길 먼저 두고 끊는다면은 이거는 이 1번 돌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간 교환이 좋았고요. 자, 여기 교환하고 날일자로 두어가는 순간 이제는 흑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딱 선수 활용을 야무지게 해두고 여길 끊어가면서 두텁게 중앙 쪽을 정리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변 쪽, 중앙 쪽을 지키면서 하변 쪽 끊어가는 뒷맛도 살짝은 보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석이조의 수죠. 중앙 쪽 대마와 이 하변 쪽 수를 한 번에 지키는, 자,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변상일 구단이 불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안성준 구단의 맥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흑이 밀어오고 딱 치받아서 지켰을 때 이 수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일단은 우변 쪽을 지켜두고 그 다음에 치받아서 지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변상일 구단이 일단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곳을 두면은 백이 치받아서 이런 끊는 약점이 있다는 뜻이죠. 이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이 먼저 상변 쪽을 두어가지만 안성준 구단 여길 끼운 수가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가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길 2단 젖혔을 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그냥 밀고 오면은 흑이 물론 막아준다면 끊고 뻗으면서 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흑이 이렇게 뒤로 버티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우변 쪽 백돌들이 물론 잡히더라도 뭐 바둑 자체를 질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자, 하지만 이렇게 이 끼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끼우고 약간은 뒤로 받지 않고 실전에선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역시나 막는 수는 끊어 잡히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수는 이렇게 끼워둔 수로 인해서 이 아래쪽 한 점이 잡혀버리죠. 요거는 흑이 버틸 수가 없는 변화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맥점이 있기 때문에 끼우는 수가 아주 절묘한 맥점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백이 2단 젖히지 않은 상황에서 흑이 뒤로 물러나는 거는 당연히 백이 집으로 득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단 젖힐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것도 흑이 두어갈 수가 없는 변화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끼운 수가 아주 절묘한 맥점으로 화점 자리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젖히고 지킬 때 딱 호구 치면서 우변 쪽 흑의 모양을 다 지워가게 돼서는 집 차이가 한 3집에서 4집 정도까지 야금야금 안성준 구단이 그 차이를 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여다볼 때 확실히 유리함을 의식한 수죠. 뭐 불리했다면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로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성준 구단 확실하게 이어두고요. 자, 바둑이 불리한 변상일 구단으로서는 이런 자리를 두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두면은 잡힌다는 뜻이에요. 네, 이으면은 이 돌들이 도망갈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때릴 때 한 번 더 우아 쪽을 뻗으면서 지켜두고요. 자, 이제 변상일 구단으로서 노릴 만한 부분은 하변 쪽에서 수를 내는 경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스럽게 수를 낸다는 것 자체가 바둑 전체를 봤을 때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변상일 구단이 하변 쪽에서 약간의 양패 비슷하게 하면서 패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 패싸움이 진행이 되지만 서로 간에 손에 패감은 쓸 필요가 없고요. 결국 여기를 들여다보는 패감을 두었을 때 안성준 구단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때려서 하변 쪽 패를 해소하자 찌르고 늘고 이곳을 차단해가지만 막으면서 역시나 백은 잡힐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상일 구단도 여길 막고 뭐 백이 살아둘 때 여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요? 백이 살아둘 때 끊어가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여길 밀고 딱딱딱 밀어버리면 역으로 흑돌이 잡히면서 백을 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약간 더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시간 연장책 느낌으로 이 자리를 둔 것 같지만 안성준 구단도 바둑이 지금은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이 집 차이가 하변 쪽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면서 뭐 2점을 잡자고 하는 수도 남아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는 지금은 10집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볼 수 있고, 안성준 구단도 유리함을 의식하고 확실하게 이 대마들을 연결시켜 두니까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패를 내는 데는 성공을 한 변상의 구단이지만, 결국에 이 패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살기는 했는데 좌상 쪽이 뜯긴 게 거의 20집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하변 쪽과 좌상 쪽의 맞바꿔치기는 뭐 서로 간에 크게 뭐 이득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 자리를 다가가게 돼서는 변상의 구단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도 선수가 되는 자리인데 변상의 구단이 이제 여기까지 받아주면은 여기 당하고 좌상 쪽을 때려내는 순간 역시나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마지막으로 버텨간 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곳이 딱 찝히는 순간 흑돌은 살아갈 수가 없는 돌이고요. 자, 결국에 이렇게 흑대마를 잡아내면서 안성준 구단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둑 팬분들이 안성준 구단 보면은 저는 어릴 때도 뭐 같이 바둑을 해서 좀 응원해주고 싶은 기사긴 한데, 안성준 구단을 봤을 때 뭐 방송대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랭킹은 또 항상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좀 이제 팬 입장에선 좀 의문스러운 기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 TV 대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상대방들이 강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좀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기사 같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안성준 구단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로 기억을 하고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안성준 구단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흑백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